자, 구독자 요청 종목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건데요. 먼저 엠로 그리고 이스페타시스, 파라다이스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종목 구독자분들께서 요청이 또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 좀 분석을 하는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엠로입니다. 엠로 같은 경우에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 8월 11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네요. 8월 11일 매수를 하셨고 매수 평균 단가 78,000원 부근이라고 합니다. 8월 10일이면은 저번 주 금요일 요 구간인데, 자, 아무래도 이 단기 조정 이후에 이 8월 7일 월요일에 형성했던 이 고가 76,400원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. 자, 우선 엠노라는 회사는요, 이 삼성 SDS 자회사에 편입이 되면서 단기간에 이러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. 무려 이게 1월달 13,150원, 시가 13,15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월달까지 97,800원, 무려 7배 가까이가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. 자, 지금은 이제 97,800원까지 단기 급등 이후에 추가적인 조정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일단은 이 AI라던가 로봇 성장 기대감이 이 엠로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, 실제 하반기와 내년도 이 삼성 SDS와의 해외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향후 전망은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증권사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 4월 20일에 달성을 했던 이 68,800원, 이때 이후로 이제 3개월 동안 이런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에요. 이 68,800원 부근을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건강한 조정에 놓여 있다. 다만 최근까지 이러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니만큼 여기서 만약에 시장 상황이든 어떤 뭐 수급적인 문제가 돼가지고, 시장 상황이든 수급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6만 초반 부근, 62,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뭐 이제 종목 자체가 나빠서 빠진다기보다는 이런 상승에 따른 뭐 자연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입니다. 그래서 요 정도 구간, 62,000원 구간까지는 한 번 더 눌릴 수가 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구독자분께서 비중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뭐 추가적인 뭐 추가 매수라던가 물타기라던가 이런 거를 하는 전략보다는 우선 1차적으로 이 68,000원 부근에서의 지지 이후에 반등. 자, 반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단순합니다. 이 구독자분께서 매수를 했던 이 8월 11일 78,400원 이 부분이 최근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돌파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돼요. 그래서 이거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21선 안착하는 모습, 8만원 돌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여기서 만약에 이러한 반등이 8만원 부근에서 부근선까지 이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짧게 보면은 이러한 언덕을 만들고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. 자, 일단 엠노라는 기업 자체는 상당히 좋고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손절이라던가 물타기 이러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되, 자, 1차적으로 이 8만원 돌파 이후에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가 84,000원. 자, 84,000원 이후 노려볼 수 있는 가격 9만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. 대신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6만 초반까지의 조정은 감수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8만원 부근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약수익권 내지 보합권에서는 일부 물량을 좀 정리를 하시되, 아니다, 나는 이거 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하반기까지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면은 6만원 부근까지 이탈하는 것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추가적인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도 낮추시고 그리고 비중도 높이셔가지고 그 다음 목표가 9만원까지는 한번 장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. 그래서 결론, 단기적으로는 8만원 부근에서는 약수익권 내지 보합권에서 일단 탈출을 하셔라. 내가
장기적으로 좀 이 종목을 지켜보고 싶고 앞으로 비중도 계속해서 태울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이 60일선 지지 확인하시면서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추가적인 매수 진행하셔서 목표가 1차적으로는 8월 1일에 형성됐던 이 9만 원까지는 열어두시면서 이 9만 원 달성했을 때 분할 매도 통하셔서 다음에 가는 신고가까지 지켜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입니다. 이수페타시스인데요. 자, 이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폭등세를 기록을 했던 이 종목입니다. 이게 방금 전에 엠노랑 비슷한데 엠노보다 더 많이 갔죠, 이 종목 같은 경우에. 무려 2023년 1월달 자 시가가 5,600원입니다. 5,600원 하는 종목이 43,300원까지 갔어요.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간 종목이죠.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봐도 실세 없이 빨간색 양봉이 뜨면서 실세 없이 내달린 기업입니다. 자, 근데 이 7월 30일 7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 5일 이 5선을 이탈을 했다 주봉상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기는 했어요. 자, 방금 전에 엠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라던가 성장성 이런 것들이 좀 기반이 된다라고 하면 이수페타시스는 사실상 수급적인 영향으로 좀 많이 이 엔비디아와 좀 테마가 엮이면서 움직여줬던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좀 고점에서 매수하기에는 좀 애매한 종목이다. 대신에 이제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 자 8월 1일이면은 이 당시 이건데 아마 이때 이제 5일선 이탈을 했다가 5일선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지지받는 모습 보면서 8월 1일에 이 4만 원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자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빠졌는데 사실상 이 종목을 내가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무려 이 마이너스 11%까지 이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맞았었어요.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부터 좀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 일단은 이 4만 원 부근에서 좀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3만 원까지 빠졌단 말이죠. 그래서 상당히 지금 손실 폭이 클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. 자 일단 관련 뭐 엔비디아 관련된 좀 뉴스 그리고 호재성 뉴스들을 찾자면은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월가에서의 목표가 이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 상향 이슈가 이제 이 이스페타시스에게는 호재로 좀 적용을 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이 최근 이 엔비디아가 또 미증시에서 또 괜찮은 흐름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있는 이슈들로 이슈들이 이제 이스페타시스에도 영향을 주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이제 구독자분께서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우선적으로는 이 종목은 현재 3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는 있는데 이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뭐 차트적 기술적으로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요 61선 부근에서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격도도 상당히 벌어져 있죠. 방금 전에 엠로랑 비교했을 때 자, 엠로는 무려 3개월가량의 이러한 조정기를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 종목이에요. 그래서 이러한 튼튼한 매물대 기반,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큰 조정 없이 여태까지 흐름을 받았기 때문에요. 추가적으로 큰 조정 없이 여태까지 큰 상승, 그러니까 급격한 상승 이후에 물론 이 정도의 여기서 이제 뭐 잠깐의 뭐 한 4, 5거래일 정도의 뭐 가격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은 뭐 특별한 기간 조정이 없었던 종목이란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최근 이 고점 대비해서 빠진 거는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충분한 좀 횡보 기간을 거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27,500원, 27,000원 부근 61선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
물론 이 방금 전에 언급드린 엔비디아 목표가 상향 등 뭐 최근 미 증시에서의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타고 올라가 준다고 하면은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반등 부분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구독자분께서 평단이 너무 높기 때문에 4만 원 본탈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당장 여기서 손절을 언급하기에는 이미 뭐 워낙 종목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4만 원 내가 본탈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대응을 하시되 이 35,000원 부근 그러니까 21선이죠. 21선 돌파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밀리면서 기간 조정 상당한 기간을 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35,000원 부근 돌파 이후에 4만 원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근에서는 조금 내가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유할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은 요 35,000원 부근에서 돌파를 못하거나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밀리거나 하게 되면은 요 35,0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이라도 좀 축소를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 비중 축소요, 비중 축소. 그리고 자, 이 정리하자면 이스페타시스 이 35,000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 이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. 자, 이 35,000원 돌파가 이 종목에서는 상당히 큰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. 그리고 돌파 후에는 이 구독자님 평균 단가인 이 4만 원까지의 또 한 번의 상승 추세 정도는 우리가 기대는 해볼 수 있으나 이 35,000원 돌파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 이 가격대에서는 이 부근에서는 일부라도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차라리 조금 더 눌렸을 때 27,000원 부근까지 눌렸을 때 내 이 종목으로 꼭 수익을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지지 여부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에서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후 이 신고가 달성을 돌파를 하러 가는 그림까지 한번 욕심을 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. 나쁜 종목은 아니고 또 엔비디아 관련한 기업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테마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AI 반도체라던가 이런 쪽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사실상 뭐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. 엔비디아 관련주로요.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나 자, 그동안 쉴 틈 없이 급등을 했던 거에 대한 일부 조정 구간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앞으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명심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. 뭐 나쁘지 않으니까 들고 가셔도 됩니다. 자, 다음 종목입니다.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인데요. 파라다이스 하면은 자, 외국인 카지노 그리고 뭐 리조트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좀 잘 알려져 있죠. 자, 인천에 있는 뭐 인천 그 영종도에 있는 이 파라다이스 시티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외국인 카지노 그리고 리조트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. 자, 이 리조트 해외 여행, 관광 이런 쪽 다 리오프닝 테마이죠.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뭐 말도 안 되게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뭐 직격탄을 맞았던 그러한 업종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자, 이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상승이 나왔던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게 아니고 요 2월 10일 2월 10일 18,500원 거의 이제 뭐 올해 최고 고점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셨다. 2월 달이면은 아마 연초에 좀 불었던 이 뭐 리오프닝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이 기대감에 이 상승한 주가가 있었죠. 자, 이러한 상승이 또 나왔었었는데 이때 이제 그 중국에서 리오프닝 기대감이 뭐 어느 정도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그 당시에 좀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아니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던 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도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빠져가지고 자 이렇게 완전히 반납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자, 이 종목 뭐 오래 가지고 계셨던 만큼 그냥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된다라고 일단
간단 명료하게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. 자, 그 근거로는 자,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, 중국 단체 관광객 해제 소식에 뭐 이제 이러한 단체 관광 관련돼 있는 뭐 숙소라던가 여행, 관광, 화장품 이런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 소비주들 위주로 이제 좀 상당히 이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뭐 이러한 테마 기대감도 당연히 파라다이스의 상승을 이끌었지만은 파라다이스가 이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. 자,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음에도 이 코로나 당시에 박스권 돌파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는 종목이에요.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, 물론 단기적으로 이러한 상승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눌릴 수는 있어요. 눌릴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기준선이 241선. 자, 16,000원 부근 되겠어요. 16,000원 부근에서의 확실한 좀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. 뭐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보더라도 월봉상 이 일목균형표를 보더라도 현재 이 구름대 가격이 이제 18,800원, 900원. 그러니까 아마 그 2월 20일에 이 구독자분께서 매수를 했던 그 가격대 부근, 고점 부근이 지금 현재 구름대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 구름대 형성 분명히 돌파가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. 단기적으로. 그래서 현재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일목균형표에서의 이 구름대 상단 부근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지금 시장 상황이랑 이런 것들만 잘 따라준다고 하면은 다음 달까지는 무난한 상승 기대할 수 있다. 그래서 2만원 돌파 부분까지는 한번 1차적으로 욕심을 내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뭐 일단은 향후 이 외국인 카지노 실적에 대한 기대감, 그러니까 실적이 벌써 2분기도 좋았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. 오히려 빠지면은 지금 현재는 비중 확대 구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이 구름대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단기 조정은 필연적이다. 필연적이지만은 또 물렸네, 또 오래 갖고 가야 되나 하지 마시고 좀 눌렸을 때는 다시 한번 요 가격대 1차적으로는 이 16,000원 부근이 되겠죠. 16,000원 부근. 그리고 빠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바닥을 봤던 종목이잖아요, 지금. 자, 12,000원 부근, 13,000원 부근까지 떨어지면은 이 종목은 정말 땡큐한 종목이다.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매수를 좀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. 대신에 단기적으로 이 구름대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볼 수 있는 목표가라는 게 또 있겠죠. 그래서 이 목표가는 자, 이 2만 원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전 고점이었던 자 22,000원까지는 우리가 한번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겠다.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상당히 지금 저렴한 구간입니다.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현재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지금 바닥을 잡았어요. 그래서 현재 이 구간 이 12,000원 후반대 여기까지 아마 저도 이제 앞으로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, 만약에 이 종목이 미쳐가지고 여기까지 또 빠져준다라고 하면은 14,000원 부근, 14,500원 부근에서는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좀 저는 지금 보여지네요. 그래서 이거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눌리면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세요. 그래서 내가 2만 원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수익을 보고, 그리고 22,000원까지는 2차적으로 수익을 보는 전략으로 이 종목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뭐 크게 뭐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.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최근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 여부인 거고요. 그리고 이 조정이 241선 위에서만 조정이 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. 자, 결론입니다. 자, 이 종목 일단 5일선 이탈 없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7,000원 부근 살짝 이탈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뭐 요러한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.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더 눌린다고 하더라도 16,000원 부근 이 241선 이탈만 없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에요. 그래서
자, 16,000원 부분까지 내가 열어두고 비중 확대 충분히 가능하다. 물론 이거 그냥 그대로 쏠 수도 있어요. 그대로 쏘게 되면은 1차적으로 2만원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, 그리고 나서 좀 더 욕심을 부리실 분들은 2만원에서 1차 매도 하시고 이 22,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오래 기다린 만큼 꼭 수익 크게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엠로, 이스페타시스, 파라다이스 이 세 종목 분석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. 종목이라는 거는요, 재료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종목이라는 거는요, 올라갔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. 그래서 엠로든 이스페타시스, 파라다이스, 물론 내가 고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이라던가 이러한 뭐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.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손절이 무조건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. 자, 오늘 요청 종목이었던 이 엠로, 이스페타시스, 파라다이스, 일단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너무 좀 고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가져가면은 손실은 보지 않을 종목들이다라는 좀 결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자, 이 010-229-0174, 010-229-0174. 자, 구독자분들 간단하게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,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은지, 그리고 만약에 빠진다고 해도 뭐 손절하실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눌림이 올 수가 있는지,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올라가지 못하면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, 이거에 대한 뭐 대략적인 종목들의 앞으로의 향후 움직임,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, 구독자분들, 자, 아래 보이는 번호 010-229-0174, 010-229-0174 이쪽으로 종목명이랑 평단, 그리고 매수일, 매수 날짜까지 알려주시면은 매수 타이밍이 어땠었는지까지 좀 제가 좀 설명을 좀 최대한 드려볼 테니까요.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막 시장 빠진다고 해가지고 어떡하냐, 나 손절해야 되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이 010-229-0174 이쪽으로 문의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뭐 간단하게라도,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못하지만은 최대한 구독자분들 의문이 좀 풀릴 수 있게 좀 최대한 도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